네 번째 포커스입니다. 의대, 치대 정원이 모두 돌아온다. 의대, 치대를 지망했던 학생들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거는 의대, 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만 핫뉴스가 아니죠. 모든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다 핫뉴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의치가 늘어나면 또 최고 인기 공대를 갈 학생들이 의치로 밀려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계속 상위권 공대나 자연대가 함께 상승하는 에스컬레이션 효과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의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 모두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정원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의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의예과를 가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국가고시를 떨어지지 않는 이상 또는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의예과 국가고시는 거의 다 합격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좀 이상할 정도죠. 어쨌건 간에.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의예과를 못 가더라도 여전히 의사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의학전문대학원, 줄여서 의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대, 치대가 인원이 자꾸 늘어나게 됐던 것 자체가 과거 정부 때 의전으로 모집했던 인원이 의전이 폐지되면서 의대로 복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난 거죠. 그 복귀하는 마지막 해가 올해예요. 2019학년도가 의대 복귀 마지막 해니까 이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참 운이 좋은 겁니다. 의치를 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공동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하게 됐다. 이런 희소식을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의전이 의대 인원으로 쫙 바뀌었는데도 남아있는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어디냐? 건대, 강원대, 차의과대는 의전으로 계속 남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3개 대 인원이 129명이니까 이 129명에 한해서는 일반 대학, 아무 대학이나 나와도 되겠죠. 아무 대학 4년제를 나온 다음에 의전 과정 4년에 합격하게 되면 총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는 대학 4년, 그다음 의전 4년, 즉 8년에 걸쳐서 의사가 될 수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같은 거는 알아서 해야겠지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129명이 있으니까 대학으로 갈 때 의예과 못 갔다고 해서 의사를 꼭 포기할 일은 아니다. 다만 좀 시간이 좀 많이 들고, 요거는 이제 2+4죠. 예과 2년, 4년이니까 총 6년 걸리는데 얘는 4+4, 총 8년 걸리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의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꿈을 갖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의전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열려있다. 요즘은 꼭 확인해 드리고요. 의전은 말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예과로 의사 가는 것보다 의전 가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다. 의전까지 못 오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의전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따라서 꿈만 갖고 있으면 실제로 의예과 못 가던 학생들도 의전을 가는 경우를 참 제자들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동국대, 경주하고 제주대는 의전도 있었고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다 폐지됐고요. 전부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돌아간 요기 37개 대학 중에 다 포함되게 됐고요. 다만 과거에 의전으로 뽑던 인원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올해까지, 하나는 내년까지인데 어차피 지금 대학 가는 학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 요거 졸업할 때쯤엔 없어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학은 몇 개냐? 대학은 작년에 37개 대, 올해도 37개 대. 제주대가 올해 포함됐습니다. 제주대가 작년에 안 뽑았는데요. 올해 뽑게 돼서 제주대가 포함 37개입니다. 이상하죠? 제주대가 포함이 됐는데 왜 37이 38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37이냐? 작년에 없던 제주대가 올해 추가됐지만 작년에 있던 대학이 올해 없어진 대학이 있죠. 어느 대학이죠? 바로 서남대가 드디어 폐교됐습니다. 말도 많고 딸도 많던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의대가 생겼다가 정말 학교 내에 실습실 정차 없는 좀 이상한 의대였다가 계속 문제가 됐죠. 실제로 의사라는 건 높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학습 여건이 이게 안 되면 사람의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 폐교가 됐고요. 이 인원은 원광대와 전북대가 나눠서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몇 명씩 수용하게 됐는지 나중에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37개 대 2,927명이니까 총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의대만 치대 빼고 엄청난 인원을 의대에 뽑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의대가 가장 적게 뽑을 때는 2,000명 이하까지 있었어요. 2,000명 이하로 뽑던 게 3,000명까지 됐으니까 거의 뭐 한 엄청난 증가, 60, 70%의 증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의대 인원은 이제 끝났고요. 자, 치대도 변동이 있겠죠? 치대는, 치대 얘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겠네요. 먼저 의사 얘기하고 치대 넘어갈게요. 자, 의대는 보통 자연계열이 가능한 거지만 문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문과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수시가 있는데요. 고신대와 순천향대는 수능 체제를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둬서 지역인재 또는 학생부 교과 등을 통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신대 순천향대를 과연 문과가 수능 이 학생부 교과로 합격하는 거가 가능하냐 많이 물어보는데요. 매우 어렵죠.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인데 그 교과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자연계열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성적이 좋죠. 특히 고신대와 순천향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의 전교 1등들이 막 지원하기 때문에 과연 문과 학생들이 그 이과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을 하고 과연 여기에 뽑힐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법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드린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시로 이제 문과가 의사가 되는 의예과가 가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이제 이화여대, 인문계 분리선발 6명이고요. 자, 올해부터 카톨릭 간동대가 인문계 분리선발 3명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자만 가는 거니까 남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죠. 남학생, 여학생 다 갈 수 있는 카톨릭 관동대가 생겼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순천향대도 정시에서 문과가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학, 가나, 사과템 모두 선택 가능으로 돼 있으니까 문과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학 나가 아니고 수학과를 선택한 이과 학생한테 100분위에서 10% 가산점을 주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탐을 선택한 학생한테 또 100분위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탐에 다 100분위 가산점이 10%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나와 사탐을 선택한 문과가 요 가산점을 뛰어넘어서 합격하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냥 중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자연계 학생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수학나 사탐 선택자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의대란 말이에요. 순천향대가 중상위권, 상위권과 중위권 중간 정도 굉장히 인기 있는 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오기 때문에 그 높은 점수 학생한테 10% 줘버리면 문과가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거기를 따라가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길은 있지만 어렵다. 따라서 이화여대와 가톨릭 간동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과가 의사가 되는 부분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치과 의사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는 길은 길이 좀 좁아서요. 11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길이 11개밖에 없지만 길이 3가지 경로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죠. 아까 의사는 학석사 통합과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의전 아니면 의대인데 이 친구들은 학석사 통합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예과를 가게 되면 의대처럼 2+4에서 6년 과정이 되고 고등학생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석사 통합과정도 고등학생이 가는 겁니다. 7년 과정이죠. 그래서 3+4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학사 과정이죠. 학사 과정이 7년이고 그다음에 석사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과 3년, 본과 4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의 치대보다는 1년이 더 걸리죠. 대학 졸업에서 1년이 더 걸리는데 어쨌건 고등학생이 갈 수 있으니까 고등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해서 두 인원을 합치면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치대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은 계속 존재하는 게 이 학교가 3개인데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죠. 잘 보면 알 수 있듯이만 아까 봤던 의대하고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전부 국립대입니다. 이 국립대인 3개 대학이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면서 치전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대학 졸업생이 가는 거죠. 아까 의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4로 돼 있고 아무 대학이나 4년 다니고 치전
다시 입시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요 4년 과정의 치전 본과 과정을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는 총 8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는 인원 절반을 대학생을 뽑고 인원 절반을 고등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치전과 학석사 통합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가장 강한 국립대 3개가 다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전문대학원 입장에서만 딱 보자 이거예요. 네. 의전과 치전에서 볼 때 의전의 경우에는 강원대, 차의과대, 건국대죠. 네.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의대인데 치전은 최상위권 국립대예요. 그렇죠? 따라서 치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의전은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치전은 여력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아주 잘해야 돼요. 누가 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시절에 누가 올까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공대, 자연대 학생들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산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대가 부산대 애들만 오겠어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치전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 점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과 의사가 되는 11개 길을 봤고요. 자, 역시 문과도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예, 결국 수시와 정신대요. 둘 다 원광대입니다. 원광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문계 분리선발 2명. 또 기본적으로 또 인문계 분리선발 4명, 이건 정시죠. 예, 정시로 인문계 분리선발 4명. 그래서 수시건 정시건 둘 다 인문계 분리선발이니까 이걸 분명히 인문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총 2명과 4명이 인문계인데도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다. 원광대. 원광대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익산에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다는 거 잘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얼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좀 세부적으로 봐서 내가 의예과, 치의예과 가려면 어떤 전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각 대학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각 대학별 전형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요강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큰 자료집을 보시면 의예과 자세한 페이지를 가시면 의예과, 치의예과 각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니까 저는 전체적인 어떤 개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논술이 14.4%, 259명. 의예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43.8%, 굉장히 많네요. 예. 학생부 교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보통의 경우 상위권 자연계열은 학생부 교과가 별로 없고 학생부 종합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상위권 자연계열은 인서울 학교들이죠. 그래서 인서울 학교들의 학생부 교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의예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에만 포진해 있는 게 아니죠. 전국에 포진해 있고 지방의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상당한 지방의대들은 학생부 종합을 모집하는 학교도 많습니다만 학생부 교과를 모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부 종합은 안 하고 교과만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예과 분포로 볼 때는 종합과 교과가 비등비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 의회의 경우는 여전히 특목이라든가 전국형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특기자 모집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교육부가 없애라도 참 안 없어지는 게 특기자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뽑고 싶기 때문에 자꾸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각 대학별로 본다면 자세한 표 이전에 계략적 표로 보면 한눈에 확 들어오죠. 논술을 보는 대학은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초점 3번 할 때 12개 대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쭉 있고요. 학생부 종합 보는 대학 연세대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예, 서울대까지 다 있죠. 그래서 단국대, 충북대, 한양대, 지방대와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있고요.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연세대, 원주, 고려대에서 쭉 해서 제주대까지 있고 잘 보시면 지방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대, 인하대, 전남대, 경북대, 전북대, 한양대, 가천대 거의 다 지방대죠. 지방대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비율이 굉장히 높다. 특기자는 가장 센 학교 중에 하나인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원주는 연세대가 학사 경적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연세대, 원주가 항상 같이 다니죠. 논술도 같이 있고요. 또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은 특기자 모집을 의예과에서 하고 있다. 수시 분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치의과의 수시 분포는 좀 더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가 훨씬 적으니까요. 치의과 수시 분포는 논술 위주가 역시 39명, 10%. 학생부 종합이 제일 많고요. 55%. 학생부 교과 31%. 그래서 종합이 교과보다 훨씬 더 많네요. 특기자도 역시 연세대 중심에서 13명 정도가 역시 운영이 돼 있다.
학교별로 한번 일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논술은 3개대. 이걸 이미 봤죠. 연세대, 경희대, 경북대고요. 종합을 보는 대학들. 그다음에 교과를 보는 대학. 전부 지방대인데요. 전부 지방 국립대가 많습니다. 조선대 빼고는 다 국립대죠. 특기자를 보는 학교 연세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포진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예과, 치의예과가 수만 좀 다르지 그 전형별로 분포되어 있는 건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시하고 수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의예과건 치의예과건 정시도 일부, 수시도 일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예도 그렇고요. 근데 서울대 치의예과만 전국의 의예, 수의예, 의예, 치의에 다 합쳐서 서울대 치의예과만 정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치의예과라고 안 하고 치의학과라고 하죠. 예, 치의학과.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학석사 과정입니다. 학석사 과정인데 뭐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되는 거니까 이게 학석사인지 뭐 의예인지 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네. 서울대 학석사 과정의 치의학과. 그래서 예과가 아니고 치의학과입니다. 치의학과가 정시를 안 뽑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매년 정시 2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발생하냐? 2017학년도에는 7명. 예. 작년에는 11명. 굉장히 많이 2월 됐죠. 그러니까 수시가 5차, 대충 6차까지, 대충 5차까지 하죠. 서울대 같은 경우 5차까지 이렇게 해도 계속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추합을 발표해놓으면 또 뺏기고, 추합 발표하면 또 뺏기고. 누가? 서울대. 그것도 치의학과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치의학과가 뺏길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의예과죠. 그래서 서울대 치의학과가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예과에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다. 추합이 다 끝나도 무려 11명이나 등록을 안 했다는 거. 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의예과가 치의학과를 상당히 인기가 아주 차이가 커져서 치의학과가 참 순환의 시대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치과 의사가 쉽지 않은 직업인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2월이 돼갖고 정시가 11명 생기니까 좋네.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왜? 학적으로는 꿈에도 못 꾸는 과인데. 그죠? 정시로는 시험을 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11명 정도 생기니까 10명 정도 정시는 늘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정시의 경우에도 그냥 최초 합격자가 다 등록하는 게 아니죠. 정시도 추합, 충원 합격이 많이 생겨서 정시 추합이 2017학년도에 6명, 올해는 10명.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부 6, 7이 10, 11이 됐죠. 그래서 정시도 추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시 추합이 발생한 이유도 당연히 다른 대학,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 의예과에 뺏겼기 때문에 실제로 추합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치의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도 정시를 중심으로 한다면 정시도 많이 뽑고 거기서 추합이 생겼으니까 정시가 결국 21등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뭐 이런 거죠. 뭐 하나만 들면 되지. 뭐 다 맞으면 되지. 그러면 서울대 치의학과 정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4는 좀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편중돼 있었지만 흥미있게 들었을 거라 보고요. 의치를 못 갈 학생이라도 자연계열 학생이면 모두 함께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런 해가 됐다는 의미에서 자축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포커스 5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